네, 뉴욕 증시의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있는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결고리에 오늘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앞서도 잠깐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로블록스,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게임 앱이죠. 이 호실적 발표에 따라서 급등을 했다. 어제 좀 장 마치고 미리 약간 예고는 좀 해주셨습니다. 로블록스 추가적인 내용 좀 전해주세요. 사실 어제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시간 내에서 많은 부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많이 영향을 미쳤던 이 로블록스의 실적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영이 많은 부분 됐었었고, 그리고 시간 내보다도 더욱더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상승이 끝까지 나오게 되면서 마감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적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게 되고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한 200% 정도 늘어나게 되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이 활성 사용자 수가 이제 4,730만 명을 네.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보다 한 31%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스추키 CEO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로블록스의 활성 사용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럴 수 있죠. 그것과 별개로 이 로블록스의 활성 사용자 수는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일상생활 속에 네. 이러한 이제 로블록스가 더욱더 깊이 침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군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는 네.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로블록스가 사용자 수가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따라서 네. 할로윈 기간 동안 네.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한 70시간 정도 중단이 됐었는데, 네. 이 활성 사용자 수가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피해액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4분기 실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뭐 그만큼 이제 로블록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뭐 관련돼서 메타버스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돼서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 유니티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유니티 같은 경우에도 전일 시장에서 한 5%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좋았네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있는데, 변동성이 있었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4% 정도의 상승이 맞아요. 나왔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GPU 테크니컬 컨퍼런스라고 해서 GTC 2022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하고 AI가 결합하는 새로운 신기술 관련돼서 발표를 했다라고 이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3차원 가상 현실을 만들 수 있는 옴니버스라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네네. 이 기업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연간 9,000불 정도를 이제 이 진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비즈니스용이군요. 네, 일반인도 사용은 가능해요. 일반인도 사용 그래요? 가능한데 무료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에릭슨 같은 경우에 이 관련돼서 사용을 했는데, 네. 먼저 5G를 깔기 전에 네. 이 가상 현실로 이 5G 깔 지역에 대한 지역을 이제 세팅을 하게 되고 5G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외적인 변수들을 적용해 보는, 거기서 무슨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상적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뭐 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딱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본 다음에 적당하게 좀 계획을 잡을 수 있겠네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거기에 따른 전략적으로 이제 사용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이 뭐 BMW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히나 이 건물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이런 지진에 대한 내진이라든지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이 많은 부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토이미라는 이제 3차원 아바타를 이제
발표를 했다. 여기도 아바타가 있군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젠순왕 CEO를 이제 모티브로 한 이제 네. 아바타를 이제 나오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음. 그리고 30분 음성을 들려주게 되면은 예. 그대로 따라서 성대묘사가 가능하게 되는 데이터를 이런 모아서. 이 리바라는 이 인공지능 도구도 공개를 했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좀 재미있는 기술들을 많이 공개를 했고 또 국내 증시에도 이런 또 메타버스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이런 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메타버스 관련돼서 국내에서도 사실상 뭐 글로벌처럼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게 불안해요. 사실 지금 섣부르게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네. 일단은 지금 전일 이 미국 시장 자체가 PPI 때문에 일단 지수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그쵸. 있었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 여기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NFT라든지 엔터라든지 그쵸.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의 수급은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가던 게 가는군요.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결국은 수급이 더욱더 들어오게 될 거고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될 텐데 네. 뭐 그 관련돼서는 위직 스튜디오가 요즘 계속적으로 상승이 어제도 셌어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궤를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XR 기기 관련돼서도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관련돼서는 뭐 뉴프렉스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큰 기업으로는 LG 이노텍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도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XR 기기 쪽으로 만약 넘어왔을 때는 이러한 이제 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한 번 더 점프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뉴스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로블록스도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 아, 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개인 계정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인 네. 계정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더욱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보안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로블록스 관련돼서도 이제 해커들이 이제 해킹을 한 다음에 그 안에 화폐가 로벅스라는 이제 화폐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탈취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돌려주기 위하면 네가 원하면 돈을 내라. 뭐 이런 인질극을 식으로 벌이고, 이제 예. 많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된 종목들도 향후에 더욱더 많이 이야기가 나올 만한 이슈가 많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돼서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K사인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커지면서 이제 보안까지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 맞아요. 테슬라가 진짜 급락했습니다. 이 수급 이슈로 인한 차익 발생이 나왔다. 계속 뭐 CEO가 뭐 지분을 파내 마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테슬라가 사실 주말에 나왔던 이야기였었죠. 네. 이 앨런 머스크 CEO가 자신의 지분을 지금 과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사실상 10% 정도를 팔 수도 있다는 부분을 일단 투표로서 올린 거잖아요. 참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은 내가 이거를 그대로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네, 있었었는데 이 관련된 내용 관련돼서 사실상 보게 되면은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개인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식을 팔고 싶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네. 사실 요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앨런 머스크가 이제 스탁 옵션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네. 그 스탁 옵션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금 마련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게 됐고 이 관련돼서 지분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분 매도를 보다 더 자신에게 책임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지금 쇼맨십을 하고 있는 것이 언론 아니냐라는 플레이하고 있죠. 관측이 상당히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돼서 테슬라가 이제 월요일 시장에서도 많이 이제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많은 부분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앨런 머스크의 이제 동생이죠. 이 킴발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매도했죠. 이 지분이 있었었는데 네. 지분을 11월 5일 날 매도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1억 불 정도를 매도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지분이 한 15% 정도를
매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 만큼 사실 네.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매도를 하게 그러니까요. 되면은 이 주가에 대한 악재죠. 모멘텀 자체는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리비안이 이제 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뭐 경쟁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욱더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테슬라에게 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상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이 계속적으로 이 알려졌던 이 스케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2차전지 이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워낙 요즘 주가가 더욱더 세요. 미국에서도 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도 뭐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쪽이 좀 강하게 또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이런 게 좀 이어질지도 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종목들? 사실 에코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아, 어제 엄청나게 또 강한 흐름이 네, 나왔었는데 요즘 이제 이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은 PEG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전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했던 게 PER을 사용했고 네. 이것을 이제 PDR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지표. 예, 그 다음에 이제 PEG라는 이제 새로운 지표를 더욱더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 결국은 이 PER 같은 경우에 결국은 비싸지면 안 된다는 관점인 거잖아요. 고평가 저평가니까요. 인데 이 비싸진다 하더라도 밑에 이 G가 그로스거든요. 네.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관계가 없다. 그런 라는 개념이군요. 이런 이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2026년도에 캐파 증설분까지 네. 모두 지금 주가에 녹여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2021년인데 2026년도에 모든 가치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가정이 들어가게 되고 공격적인 가정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뭐 있다. 그만큼 네. 무언가 하나의 이 예상대로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렇죠. 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부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이제는 멀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지금도 너무나 이 오버 밸류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맨날 올라가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이 줄여 나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일 유명한 종목인 에코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NF, 첨보, 소스 첨단 소재 등 이런 이제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그리고 관련해서 2차 전지 소재 쪽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영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